오늘은 해모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는 면역세포가 다 있지요. 그쵸? 근데 그에 반면에 암세포도 매일매일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성이 되는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지? 그거는 바로 면역세포 때문인데요. 어떻게 면역세포가 있고 암세포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있는지 한번 비디오를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우리 몸에서 매일 암세포가 얼마나 생성이 될까요? 아니,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매일 일단 생긴다는 것도 충격인데 한 두세 개 생기겠지, 하루에. 그래야 없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 많아야 뭐, 한 10개, 뭐, 20개 정도. 더 많이 생기면 매일 저희가 다 암에 다 걸리진 없을 수 않잖아요. 없어요. 네. 우리 몸에서는요, 매일 5,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진짜요? 와, 5천 개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암에 걸리지는 않잖아요. 안 걸리죠. 그 이유가 있죠.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이 매일같이 생기는 암세포를 공격을 해서 암세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와, 그래요. 이 면역세포가 그러면 잘 그 암세포들을 방어해주고 처치하고 막 문지르고 있는 거네.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이 오케이. 면역쟁이들이. 중요한 거네요. 고생이 많다, 얘들아. 어?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몸에 암세포가 하루에 몇 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5,000개가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한 달이면 15,000개가 되고 1년이면 180만 개 정도가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두면 암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면역세포가 하루에 5,000개씩의 생겨나는 암세포를 없애준다고 해요. 그래서 면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면역세포 중에서도 NK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 NK세포가 바로 이 암세포를 매일매일 제거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암세포도 문제지만 우리 주변에는 항상 세균하고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염도를 한번 보면 그 RLU라고 해서 그 단위예요. 오염도를 측정하는 단위인데 이 단위를 사용하는데 우리 그 주변에 200 RUL 미만이면 안전하고 201부터 349면 주의를 요하고요. 350 이상이면 위험한 정도의 세균의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염도라고. 그런데 지하철 변기가 오히려 이건 한국 지하철 기준이에요. 한국 지하철 변기가 951입니다. 이 넷 중에 제일 깨끗해요. 그리고 우리가 만지는 리모컨 1244. 그 다음에 문고리 1551. 그 다음에 스마트폰 1866. 다 350 이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지금 이 줌을 듣고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그 핸드폰이 1866으로 굉장히 제일 더럽습니다. 더럽다고 못 만지는 지하철 변기보다도 더 더러운 게 리모컨, 문고리,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면역이 떨어지면 이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그런데 왜 핸드폰을 맨날 만지고 문고리를 맨날 만지는데 우리는 건강할까? 그거는 외부의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을 우리 면역세포들이 다 제거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뭐 입병이 난다거나 아니면 대상포진에 걸린다거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면역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몸에 가지고 있던 그런 그 나쁜 것들이 그 면역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항상 면역을 잘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면역은 언제 빠르게 떨어지는지, 언제 제일 높은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표를 보면
그 30대 때 제일 높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저희 그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이후부터는 이제 젊었을 때의 절반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여기는 좀 괜찮기는 한데, 절반 정도가 가까이 그냥 이건 면역 전체지만 NK 활성도라고 그래서 우리 세포 중에 아까 암 세포를 죽이는 NK 세포가 있다고 했죠. 그 NK 세포의 그 활성도, 그 잘 움직이는, 잘 생성되는 그 활성도가 그 50대 이후부터는 젊었을 때보다 반 정도로 떨어지고요. 60세 이상이 되면 면역력이 신생아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을 더 챙기셔야 돼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 입병도 나지만 쉽게 피로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입병이 나고 몸이 안 좋은 거는 다 이 면역 체계와 상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30대가 면역 수치가 굉장히 높고요. 점점점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으면 면역력이 태어날 때는 굉장히 높아요. 6개월이 지나면 점점 급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커감에 따라서 면역력이 높아지고요. 30대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이제 50대가 지나면 젊었을 때 반 정도로 떨어지다가 거의 신생아 수준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우리 30대 이후부터는 정말 몸 건강을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자동차를 만약에 사면 처음에 막 굴리다가 정말로 이 자동차가 거의 뭐 이게 노후화 됐을 때 때문에 챙기는 게 아니고 정말 오일도 자주 갈아줘야 되고 부품도 갈아줘야 되고 타이어도 갈아줘야 되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30대 잘 달릴 때 정말 이 자동차를 잘 가꾸는 것처럼 우리 몸의 30대 한참 좋을 때부터 몸을 챙겨야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면역을 지키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보면 먼저 근육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면역이랑 근육이랑 무슨 상관이지?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근육에서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마이오카인은 발견된 지 얼마 안 된 호르몬이기는 한데요. 이 호르몬이 근육뿐만이 아니고 뇌, 혈관, 지방, 간, 췌장 등의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리고 이 호르몬은 면역 세포를 직접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근육이 많을수록 만능 호르몬인 이 마이오카신이 많이 분비돼서 우리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이오카신을 많이 이제 생성을 하려면 근육을 키워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연령자한테는 이제 근감소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암 발병률도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 운동을 많이 해줘야 되고요. 근육을 지키고 근육을 생성하는데 이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그럼 근육을 어떻게 생성을 시키고 근감소를 어떻게 막느냐 하면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꾸준히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는데 거기에 단백질이 없으면 근육을 키우는데 굉장히 힘들겠죠. 왜 우리 보디빌더 보면 단백질 쉐이크를 계속 먹으면서 근육을 키우잖아요. 그것처럼 꾸준한 운동과 단백질을 잘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에는 단백질 트리플업 프로틴도 같이 한국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면역을 지키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장입니다. 장에는 면역 세포의 70에서 80%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장에는 면역과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장의 점막에
점막의 25% 정도가 면역 기관이 림프 조직이고요. 그 안에서 장의 B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 B세포에서는 항체의 70%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이제 우리 몸에서 면역을 굉장히 그 면역 세포가 70에서 80%가 존재하는 이 장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에너지를 쓸 때 어디에서 가장 많이 쓰냐면 뇌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우리가 몸에서 그 에너지 소모가 많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뇌는 계속 생각을 하고 계속 판단을 하고 계속 자극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몸의 전체 산소의 25%가 소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장에서도 우리 몸의 산소의 25%를 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만큼 장도 많은 에너지를 쓰는 그런 기관이. 그래서 이 장을 잘 관리해야 면역세포도 증가가 되고 우리 몸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장은 소화기능과 면역기능을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장을 잘 챙기는지 한번 보면 우선 소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많이 먹게 되면 장에 과부하가 걸려서 장이 아무래도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피로에 쌓이고 장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겠죠. 그리고 장 내에 유익균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장에는 나쁜 균과 좋은 균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나쁜 균이 너무 많으면 염증이 생기고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장내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좋은 균이 많이 되면 우리 몸의 면역에도 좋고 그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장 건강에도 장의 유익균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면역 세포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아침에 일어나시면 공복에 물 한 잔 하시고 요런 유산균 제품들을 하나씩 섭취를 하신 후에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장 건강에 많은 그 장 건강과 우리 몸에 아주 좋은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역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앞에 내용들은 좀 우리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이었죠.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딱 봐도 직접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자, 우리 몸의 중요한 면역 체계를 보면 아까 암세포를 없앤다는 NK세포가 있고요. 또 이 세포들에게 신호를 해주는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그 면역을 지켜주는 그 우리 몸에 세포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건강하고 정상적인 세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암세포도 우리 몸에 같이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암세포가 정상세포인 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그냥 일반 우리 몸에 있는 그냥 세포들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면역 세포들은 그 암세포가 진짜 진짜 좋은 세포인지 나쁜 세포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구분을 해주는 게 바로 사이토카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쁜 세포가 있어. 진짜 세포가 아니야. 이거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알려주면 이제 NK 세포가 와서 이 암세포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토카인이 그 암세포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우리 싸우던 NK 세포들이 좀 힘들어지면 뒤에 지원군한테 막 그 신호를 보내줍니다. 다른 세포들 다시 와. 그리고 그 다른 세포들 다시 오고 또 면역 기능을 조금 더 업해줘. 강하게 해줘. 하는 그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 신호를 보내주면 이제 새로운 NK 세포들과 또 이제 힘을 내게 해주는 그 세포들을 활성화시키게 해줍니다. 그래서 면역이 활성화돼서 이제 암세포들을 죽이고 면역 체계를 강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NK 세포는 암을 잡아먹고
그다음에 사이토카인은 그 신호를 보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NK 세포도 지키고 또 사이토카인도 이제 잘 이제 신호를 보내게 하고 그럼으로써 면역 세포도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 이것들을 잘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정말 좋은 거를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해모임을 드시면 돼요. 해모임에는 NK셀 활성화, NK세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고요. 사이토카인 생성 개선을 해주고 또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업해주는 그런 제품은 이 세상에서 해모임이 유일무이하다고 해요. 뭐 NK 세포를 활성화해주는 제품도 있고요. 사이토카인을 활성화해주는 제품도 있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주는 제품도 있고요. 뭐 이렇게 사이토카인과 면역 아니면 NK셀과 뭐 사이토카인 뭐 이렇게 짝지어서 업해주는 그런 제품들은 있어요. 하지만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증진시켜주는 그런 제품은 이 전 세계의 통틀어 해모임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해모임을 알게 되면 이 해모임을 꾸준히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모임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이 해모임이 탄생됐는지 한번 보면 한국에서 최초 개별 인정형입니다. 개별 인정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건강식품 중에 없었던 거를 새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홍삼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있었던 거를 만들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기준만 지켜서 만들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개별 인정형이라고 하면 없던 것들을 새로 만들어서 건강식품을 새로 발명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건강식품을 새로운 그 개별 인정형 건강식품을 만드는데 최소 6.5년 이상, 그 다음에 평균 개발 비용이 10에서 12억 원이 소모가 된다고 해요. 근데 해모임을 만들 때는 8년의 그것도 한국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받아서 8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비용이 50억 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과 많은 비용을 들인 제품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리고 또 그냥 좋은 것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이거를 알아봐줘서 누적 매출액이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조금 몇 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은 액수를 돌파를 했겠죠. 국내 건강기능식품 수출액도 1위입니다. 원래 한국에서 국내 건강식품을 수출하는 거 1위가 홍삼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치고 해모임이 건강기식품 수출의 1위를 했습니다. 또한 애터미 12년 연속 베스트셀러고요. 지금은 13년, 14년 되겠죠. 그리고 전 세계 19개국 글로벌 15개의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애터미 해모임인데요. 면역 관리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때까지 면역을 높여주는 방법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면역이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면역 과잉이라고 하죠. 알레르기 반응이나 뚱뚱하신 분들.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자기를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류마티스 관련염 같은 거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면역력 과잉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요. 이 면역력 과잉이신 분들은 그럼 해모임을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모임은 면역력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증가시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면역력 과잉한 사람은 면역력을 오히려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항상성이라고 하죠. 면역력을 어느 수치, 건강한 수치 그 안에서 관리를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정상이신 분, 면역력이 약화되신 분 모두 이 해모임을 드셔야 되는 겁니다. 해모임의 원료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당귀, 청국, 백작약이에요. 보면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당귀는 예로부터 이 세 가지는 예로부터 많이 약재로 사용되는 그런 제품 그 원료였는데 당귀는 혈액을 만들어주는 조혈 기능을 해요. 저의 사례를 잠깐 예를 들자면 저는 그 그 저혈압입니다. 저혈압인데 정말 제가 혈압계 너무 어지러운 날 혈압을 딱 재면 이완혈압이 49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60 이하면 저혈압입니다. 근데 49까지 내려갔어요. 그럴 땐 정말로 제가 너무 어지러워서 이렇게 앉아 있어도 이렇게 고개가 옆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정신을 막 차려서 해모임을 막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지럽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해모임을 막 갖다 줘요. 그 이유가 저혈압이기 때문에 약간 피순환이 조금 어려울 때가 조금 많아요. 그러면 이 당귀 때문에 이 좋은 반응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혈액을 만들어주는 조혈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저같이 저혈압인 분들도 이 해모임을 먹으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요. 또 항산화 기능까지 합니다. 또 면역에는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인 청궁에는 당귀처럼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또 이완하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청궁하고 당귀가 같이 합해지면 그 인지기능을 개선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치매기가 있는 분들의 조금 그 치매기가 있는 분들이나 또 공부하는 그런 아이들에게도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청궁은 항산화 작용도 같이 하고요. 또 이번에 세 번째 제품인 작약은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고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통 효과도 있어요. 또 소화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나 소화가 안 좋으신 분, 또 진통이 이제 막 몸이 아프신 분들, 진통에 때문에 몸이 아프신 분들도 이 해모임을 드시면 여러 가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모임의 인체 적용 실험을 하면 결과 그 NK셀이 활성화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상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아니고요. 그 백혈구가 이제 5,000 미만인 사람, 조금 아픈 사람들, 이게 너무 아프지, 너무 중증 이런 건 아니고, 내가 몸이 좀 안 좋아 하시는 분들한테 대상으로 이제 그 해모임을 이렇게 그 이제 드리면 거기에 NK셀의 활성화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귀, 청궁, 백장약 그냥 달여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약방 가서 이거 세 개 다 달여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 원래 이 당귀, 청궁, 백작약에도 독소가 있겠죠. 그래서 해모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독소도 제거해야 되고 또 거기에 이 비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맛집 가면 소스의 비율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냥 이것들을 막 끓인다고 해서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약방 가가지고 이거 세 개 다려주세요 한다고 해모임처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해모임에 이제 기능성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피로 개선, 그런 면역뿐만 아니고 피로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 애터미에서는 피로 개선 면역력 강화 기능 인정을 또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피로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피로해지는 것도 굉장히 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화되면 또 피로 개선에 개선을 또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외에도 해모임은 35가지 그 35가지 논문을 받았고요. 그 중에서 20건은 SCI급 논문으로 굉장히 훌륭한 논문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중에 면역 개선 물론이고 항염이나 피부,
그 다음에 피로, 그 다음에 항암, 항산화, 비만, 당뇨, 건강, 위건강, 간건강, 그리고 인지, 기능, 기억력,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논문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항비만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면역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비만이 올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역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해모임을 드시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개선 기능을 체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얼마 전에 애터미 해모임은 국제 반도핑 인증을 획득을 했어요. 도핑은 우리 그 올림픽이나 무슨 경기 같은 데 나가면 도핑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거에 이 해모임을 아무리 먹어도 이 도핑 테스트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도핑 테스트에 걸리지 않는데 우리 몸을 건강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힘을 솟게 해주는 제품이 홍삼이에요. 그래서 우리 운동선수들은 홍삼을 다 먹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애터미 해모임도 면역력을 키워주고 피로회복을 없애주고 힘을 나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도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모임하고 홍삼, 우리 홍삼단을 같이 드시면 정말로 우리 몸에 정말로 좋고 운동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한테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역력은 다 떨어질 때 챙기는 게 아니고 정말 면역력이 좋은 30대부터 관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이 다 떨어지고 아프기 시작하면 그거는 투자가 아니고 비용을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대부터 꾸준히 해모임으로 우리 몸에 투자를 하셔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